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보안사령부에서 딱 연락 받은 거야. 이게 바로 특권충 자제였다는 뜻입니다. 연락 못 받은 나머지 친구들은 다 감옥 갔잖아요. 그리고 수배도 아니었다는 거지. 김의겸 의원이 윤석열과 5.18에 대해서 그 윤석열이 5.18 당시에 전두환을 서울대 모의법정에서 사형을 선고한 판사였다. 그래서 수배령이 내려졌고 그것 때문에 3개월 동안 도망갔다가 돌아왔을 정도로 정의관이 바로 잡혀 있는 그런 예비 법조인이었다. 이런 신화죠. 그게 되게 강렬하게 이미지가 박혀 있는데 실제 뉴시스 오늘 17일 기사인데요. 윤석열. 네, 전두환 사형구형 마음 여전한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 여기 보면 구형은 검사가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판사로서 선고를 한 걸로 돼 있는데 여하튼 간에 지금도 사형을 구형한 것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죠? 계속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근데 김의겸 한겨레 기자 출신 의원이 페북에서 올린 내용은 아주 충격적입니다. 윤석열의 진실을 밝힌다 하는 포스팅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모의 형사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것이 문제가 돼서 수배를 받고 도피생활을 했다. 사실이라면 젊은 시절에 시작은 괜찮게 했네. 근데 어쩌다 저렇게 망가졌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여기 보면 실제 이런 책 내용은 서울대 79학번 동기들이 최근에 출간한 구수한 윤석열이라고 하는 책에도 나온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 당시에 그 서울대학교 학보와 또 관련자들 인터뷰, 대학신문, 서울대 학보는 대학신문이라고 하죠. 여기 보면 이 형사 모의 재판이 열렸던 것이 5.18 직후 신군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이후가 아니라 이전이었다는 거예요. 5.18 이전. 여기 신문 보실게요. 80년 5월 12일자 대학신문인데 여기 보면 쭉 그런 행사를 했다. 모의 법정도 열렸다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5.18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분위기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5.18 이전은 여러분들 기억하시다시피 일반 법대 음대생들까지 철야 토론하면서 시국에 참여할 정도로 이제 바야흐로 서울의 봄이 찬란하게 움트오고 있을 때야. 그러니까 아주 웬만한 일반 학우들까지도 이제 민주화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뤄낼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상황이고 서울대는 그야말로 해방구였죠. 그러니까는 네. 이게 사실 본인이 부당한 뭐랄까요? 정권의 그런 서슬 팔았던 시절에 소신 있게 판결을 내렸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냥 이미 해방구 상태에서 누구나 이제 다시 시작된 민주화의 봄날을 만끽하고 있었던 시기에 대학생으로서 윤석열도 모의 형사재판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해서 여기에 선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형도 아니었고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형한 검사 역할이라면 또 모르겠으나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는데 그나마 무기징역을 선고한 거야. 봐준 거지. 응? 여기까지도 오케이 인정 잘했어. 그런데 여기 보면 수배를 받고 도피 생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경향신문에 인터뷰를 했잖아요. 윤석열이 뭐라고 했냐면 5월 17일 보안사령부에 근무하는 먼 친척이 집에 전화를 걸어서 피신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외가에 친척 집으로 4달 동안 피신했다가 학교에 돌아가도 된다고 해서 돌아왔습니다. 이건 자기가 한 말이죠. 무슨 말이야. 5월 18일 날 전국적으로 계엄이 확산되면서 그야말로 어둠의 시기가 시작이 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정보의 불균형이 정보가 쏠린 쪽이 권력이 된다. 권력이 되고 목숨을 부지한다. 여기 5월 17일 날 그 당시에 권력의 중심이 보안사령부인데 보안사령부에서 5월 18일 전국으로 계엄령이 확산되는 거는 극소수만이 알고 있었는데 보안사령부에 근무하는 친척이 전화할 정도면 어마어마한 권력과의 유착이 되어 있던 가문이었던 거지. 아버지 윤기중 씨가 이미 친일파 1호로서 한일협정 이후에 첫 바따로 유학생이 돼서 이른바 제2기 친일파 세력의 거두였잖아, 아빠가.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교수였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박정희와 신군부, 전두환 군부는
친일을 정치적인 모토로 친일, 냉전, 반공을 모토로 하고 있는 정권에서 윤기중은 얼마나 잘 나갔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안사령부에서 딱 연락 받은 거야. 이게 바로 특권층 자제였다는 뜻입니다. 연락 못 받은 나머지 친구들은 다 감옥 갔잖아요. 그리고 수배도 아니었다는 거지. 그냥 검사 구형하고 깎아주는 거야. 그 학생 법관으로서. 수배가 된 것도 아니고 부모 찬스로 계엄령 떨어지고 미리 알아가지고 어디로 갔냐. 어디로 가냐면 강릉으로 갔는데 강릉은 외할머니 남동생이 국회의원 2번이나 한 곳이야. 80년대 초반에. 그러면 완전히 전두환의 꼬봉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안전하게 3개월 동안 바닷바람 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겁먹고 도망가가지고 네. 딱히 위험한 짓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딱히 위험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신군부 빽가지고 미리 경고를 위험을 입수하고 너 겁먹고 도망간 거죠. 시끄러워지니까 다른 애들 잡아다 고문하고 족치고 불구장 만들고 죽여야 되는데 너 끼어 있으면 혹시 유탄 튈지 모르니까 좀 쉬고 와. 전두환 꼬봉 동네 가서. 이랬던 거예요. 바로 그게 이른바 대학 재학 중에 정의로운 청년 윤석열의 아빠 찬스 히스토리인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보의 불균형이 특히 독재 시절에 심했잖아. 이렇게 해서 누군가 살아남고 누군가는 친구 부으려고 하는 고문에 못 이겨서 남영동에서 사망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그 이해찬 전 대표라든지 뭐 고문 때문에 이미 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몸이 너무 약해진 분들도 많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우리 서민들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이런 그 뭐랄까요 본인은 호강하면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학벌에 좋은 직업에 다 갖고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앞에 나가서 민주화 운동하고 고문 당하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고생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럼 지금 보면은 그냥 계속 꿀만 빨았던 인생인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광주에 또 약팔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광주에서 이른바 전향한 또 운동권 세력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윤석열 너도 유공자 신청해라. 너 수배 받았다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수배 받았다며. 그러니까 이제 너 민주화 운동했다고 해라. 근데 만약에 자기가 수배 받은 사실이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그걸로 약을 팔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수배 받은 사실도 없고 그 신군부의 내부자에 의해서 그 최고위에 있는 내부자에 의해서 오히려 몸을 은신했던 비겁하게 도망갔던 자야. 그러니까 여기서 수배를 받거나 조사받은 자도 유공자로 재심의하도록 바뀌었는데도 5.18 유공자 신청을 못하는 거지. 근데 이번에 광주 가니까 수배받은 줄 알고 유공자 신청하라 하는 그런 목소리 있었대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검찰총장 때도 5.18 유족들이 윤석열 만나달라고 그렇게 5월 어머니애가 농성도 하시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도망갔었어. 이렇게 그때 사진이 있는데요. 이때거든요. 이렇게 하소연하는데 도망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윤석열이 당시 검사로서 사형을 구형하고 그게 문제가 돼서 수배가 된 상황에서의 도발이는 정말 그거는 피가 마르는 거죠. 그랬다면 인정해줄 필요가 있어. 그렇죠. 좀 민주화 운동했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검사가 사형 때리고 무기로 감형해서 선고한 거고, 그리고 5.18 이전에 어서 정보 입수하고 도망가 있다가 왔으면 5.18과 관련해서 자기가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안 섞인 거야. 그런 사람은 자기가 한번 결행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5.18과 관련해서 뭔가 자기가 베풀거나 결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검찰총장 시절에 이제 아마 여기 광주 고검 직원 방문했을 때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마침 왔다니까 검찰총장 만나달라고 막 농성을 했어. 이때가 2월이야. 그 추운 아스팔트 위에서 농성하시다가 검찰총장 만나달라니까 뒷문으로 도망가는 순간입니다. 이 애타게 부르는 광주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랬던 자가 어제는 제 발로 가가지고 손을 잡습니다.
이게 권력이 얼마나 진짜 달짝지근하고 얼마나 달콤할지 대통령이 모르겠는데. 하고 싶으면 정말 사람이 마음에도 없는 짓을.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5월 어머니의 추혜성 어머니께서 그때 요거 한번 어머니 느낌으로 한번 해주시죠. 지난해 이제 어머니 느낌으로 63살이십니다. 63살 추혜성 어머니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5월에 대한 생각을 들으려고 기다렸는데 우리를 만나지 않고 빠져나갔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손을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을 잡고 그간 정치적으로 비칠까봐 뵙질 못했어요. 작년 6월이었던 것 같은데 살피질 못해서 막 죄송합니다. 이런 나쁜 놈. 근데 알고 보니 속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알고 보니 지난해 6월이 아니라 2월에 갔었군요. 언제 갔는지도 모르고 당시 광주를 찾았던 건 지난해 6월이 아니라 2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머리도 뒤죽박죽이고 머리도 뒤죽박죽, 머리카락도 뒤죽박죽. 약간 국민의힘 종자들은 약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오세훈 씨 같은 경우에도 뭐 어디 가가지고 장애인 인권에 힘쓰겠다고 이러면서 받아서 사진 찍고 다시 주고 갔잖아. 그걸 진짜 그 영상 보면서 이 장애자와 관련된 서울시정에 꼭 좀 반영해달라고 이렇게 판넬을 만들어서 가셨어요. 근데 이제 지나가다가 딱 있으니까 사진 찍자고 딱 찍고 이걸 다시 이렇게 이거 가져가세요 하는데 그 안에 이제 법안 같은 게 들어있는데 이걸 다시 밀쳐가지고 그 장애자 대표한 가슴에 밀치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좀 받아달라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받아줬다고.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저희 제출하세요. 받아주지 않아요. 그냥 네가 가지고 있으라고 그러면서 눌러놓고 가는데 성경에 나오는 왜 그 나쁜 집정관들 있잖아. 맞아요. 로마 당시에 노예 부리듯이 조선 총독부 당시에 일제같이 행동하더라고. 그런 사람도 나쁜데요. 그런 사람을 뽑아주는 사람들이 더 나쁩니다, 솔직히. 맞습니다. 끝으로 저희 고발뉴스 정기구독 후원 신청 받고 있다는 사실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발뉴스.com에서 정기구독 후원 회원 신청해 주실 수 있는데요. 온라인이라 조금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ALS 전화를 개통했습니다. 1877-0786으로 전화 주셔도 손쉽게 정기구독 후원 회원이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ARS 1877-0786에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